저승사자조차 속였다는 그 사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30년을 훔친 자라 불렀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깊고 슬픈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마저 거스른 한 인간의 기록이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재수 없는 집이라 불리는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침을 뱉고 아낙네들은 치맛자락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곳에 사는 사내 이름은 강철수라 했습니다. 35의 나이였으나 마을 사람들 눈에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흉이었고 재앙이었으며 저주받은 것이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강철수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해산을 하던 중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고 아버지는 그로부터 석 달 뒤 밭을 갈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보자마자 이놈이 부모를 잡아먹었다며 집 밖으로 내쫓았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런 것을 키우면 온 마을에 재앙이 온다. 부모 죽인 놈이 뭘 더 못하겠나. 하지만 마을의 과부 한 명이 그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박씨 부인이라 불리던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고 혼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수군거렸지요. 제 팔자도 기구한 주제에 저런 것까지 걷어들이다니. 둘 다 죽을 상이구만. 불쌍하게. 박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부터 철수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5살 되던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지요. 사람들은 모여 앉아 수군거렸습니다. 박씨네가 그 흉한 것을 키운 벌이다. 저놈만 없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게야. 마을 이장이 박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박씨, 그 애를 내보내시오. 마을을 위해서라도. 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장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늘이 내린 가뭄을 어찌 아이 탓으로 돌리십니까? 소문이란 게 무섭소. 지금 온 마을이 들끓고 있어. 당신과 그 애를 위해서라도 어디 멀리 보내는 게 나을 거요.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철수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수는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어머니, 제가 나쁜 아이인가요?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철수야. 너는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어머니는 너를 지킬 거란다.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만에 내리는 단비였지요. 사람들은 안도했지만 철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철수는 15이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말수가 적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고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피했습니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은 그가 만진 물건은 사지 않았고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떠난 뒤에야 물을 떠갔습니다. 처녀들은 그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했고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돌을 던졌습니다. 재앙놈, 썩 꺼져라. 철수는 참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늘 말했기 때문입니다. 철수야, 세상이 너를 어떻게 보든 내가 올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알아줄 게다. 착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란다. 그해 가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열병이었는데 걸리면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무서운 병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또다시 철수를 의심했습니다. 저놈이 있어서 이런 병이 도는 거야. 박씨네 집에 불이라도 질러야 하는 거 아니냐? 마을 청년 몇이 밤에 박씨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횃불을 들고 괭이와 몽둥이를 든 채였지요. 철수는 대문 앞에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비켜라, 재앙놈. 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증거라도 있습니까? 증거?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증거다. 청년 하나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철수의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요. 하지만 철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맞았지만 대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뒤에는 의원을 데리고 있었지요. 다들 무슨 짓이냐? 지금 한양에서 의원이 오셨다. 이 병은 철수와 아무 상관없는 돌림병이다. 사람들은 멈칫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마을에 머물며 병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열흘 만에 병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 씨 부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철수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었습니다. 목이 쉬어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울었지요. 장례를 치르는 날 마을 사람 중 아무도 조문을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관을 메고 혼자서 땅을 파고 혼자서 흙을 덮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올바르게 살면 언젠가 알아준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마저 떠나신 지금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날 밤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에 목을 매려 했습니다. 삶이 너무 무거웠고 존재 자체가 고통이었으니까요. 밧줄을 나무에 걸고 목에 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눌러 쓴 사내였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곧 만날 자를 대신해 온 자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내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철수, 너는 사흘 뒤 죽을 운명이다. 철수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지요. 죽는다고요? 좋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저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사라지는 게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구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것이며 하늘이 아직 거두지 않은 것이다. 그럼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내게 제안을 하러 왔다. 사내는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생사부의 한 장이다. 여기에 너의 수명이 적혀 있지. 사흘 뒤 너는 산길을 가다 바위에 맞아 죽는다. 철수는 책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과 함께 죽는 날짜와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조건을 지킨다면 나는 이 기록을 바꿔줄 수 있다. 30년을 더해줄 수 있지. 조건이라니요? 첫째, 오늘부터 30년 동안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부르더라도 뒤를 돌아보는 순간 너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철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둘째, 너는 이 30년 동안 매일 한 사람 이상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루라도 걸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셋째, 너는 이 약속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순간 너뿐 아니라 듣는 자도 죽음을 맞는다. 철수는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희망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조건 하나라도 어기면 즉시 죽는다. 그리고 강철수, 명심해라.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돌리는 것만이 아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후회에 묶이는 것 모두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사내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붉은 글씨가 허공에 떠올랐다가 철수의 등에 새겨졌습니다. 뜨거운 낙인이 살갗에 박히는 느낌이었지요. 계약은 이루어졌다. 30년 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다시 만나자. 사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에 낙인이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랐고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두려움, 기대, 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철수야, 철수. 박 씨 부인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반사적으로 돌아보려다 멈췄습니다. 어젯밤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할머니, 저 지금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해했지만 철수는 그대로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철수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피했습니다. 도움을 주려 다가가면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지요. 저리 가. 재앙놈. 내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철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한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물동이가 너무 무거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근데 너 강철수 아니냐?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물동이를 들어 할머니의 집까지 날랐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자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 잠깐. 나는 그 애한테 부탁한 적 없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조건을 채웠으니까요.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철수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철수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오늘 안에 누군가를 돕지 못하면 죽는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을 걷던 철수는 한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 비틀거리고 있었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네. 자네 누군가? 얼굴이 낯선데. 철수는 자신을 밝히지 않고 나무꾼의 짐 절반을 나눠들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함께 걸었고 나무꾼의 집까지 짐을 날라다 줬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이름이 뭔가?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매일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경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김씨 영감이 논에서 쓰러졌습니다. 일사병이었지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철수가 영감을 업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했고 영감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김씨 영감은 정신을 차린 뒤 철수를 찾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지. 고맙다, 젊은이.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에 대해 안 좋게 말하더구나.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착한 놈이라는 걸. 김씨 영감의 말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 먹으니 정신이 흐려진 거야. 한두 번 착한 척한다고 본성이 바뀌나.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은 길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어느 날은 불난 집에서 노인을 구해냈습니다. 어느 날은 밤새 아픈 소를 돌봐줬고 어느 날은 다리가 끊어진 할머니를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욕을 해도 돌을 던져도 비웃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려 할 때마다 등에 낙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철수는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여름 큰 비가 내려 냇물이 범람했습니다. 마을의 다리가 떠내려가고 강 건너편에 고립된 사람들이 생겼지요. 철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굵은 밧줄을 허리에 묶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몇 번이나 물속으로 가라앉았지만 끝내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사람들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노인, 아이, 여인, 병자 15명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사람을 건네주고 나서야 철수는 쓰러졌습니다. 사흘 동안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지요. 눈을 떴을 때 철수의 방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간호를 했던 것입니다. 죽 한 그릇, 약 한 첩을 들고 와서는 조용히 두고 가곤 했지요. 김씨 영감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우리가 잘못 봤다는 걸 인정한다. 내가 정말 착한 놈이었구나. 하지만 마을 이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두 번 선행한다고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야. 너 때문에 예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매일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마을에서 착한 철수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를 형님이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어른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야. 언젠가 본색을 드러낼 거다. 어느 날 마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장댁의 곳간에서 쌀 10가마가 사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철수를 의심했습니다. 그놈밖에 없어. 밤에 돌아다니는 건 그놈뿐이야. 역시 본성은 못 속이는 거였어. 포졸들이 철수의 집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숨겨놨을 거야. 저놈이 아니면 누가 훔쳤겠어? 철수는 참았습니다. 억울했지만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일을 했고 평소처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열흘 뒤 진짜 도둑이 잡혔습니다. 이웃 마을의 떠돌이 도둑이었지요. 사람들은 철수에게 사과했지만 철수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심받을 만한 과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미안하다, 철수야.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다시 자신을 의심하리라는 것을요. 3년째 되는 봄이었습니다. 마을에 원님의 행차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이 마을을 순찰하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나와 절을 했습니다. 원님은 마을 어귀에서 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덕이 있는 사람이 누구요?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김씨 영감이 나섰습니다. 원님, 강철수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마을을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원님은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가 앞으로 나오자 원님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내가 강철수냐? 예, 원님.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들었다. 무엇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하느냐?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겸손하구나. 하지만 세상에 대가 없이 하는 일은 없는 법이다. 너도 분명 무언가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을 뿐입니다. 원님은 잠시 철수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너 같은 사람이 있어 이 마을이 복된 것이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말거라. 원님의 행차가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철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님께서 인정한 사람이니 이제는 의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철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누군가를 돕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철수의 헌신을 보고 젊은이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 돕고 함께 일하고 약한 이를 챙기는 문화가 생겨났지요. 마을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철수를 마을의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철수는 더 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취하지 말자. 그것도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7년째 되던 해 철수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한 과객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을 탄 양반이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상단의 주인이요. 이 마을이 풍요롭다는 소문을 듣고 왔소. 투자를 하고 싶은데 누가 이 마을의 대표요? 사람들은 철수를 가리켰습니다. 상인은 철수를 만나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강철수라는 사람이요? 소문대로 덕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려. 내가 투자를 하면 1년 안에 이 마을을 경상도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로 만들어주겠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은 간단하오. 당신이 나를 믿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주면 돼요. 각 가구에서 은 10량씩만 투자하면 1년 뒤 100량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장사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상인은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 내가 한양의 큰 상단 주인인데 거짓말을 하겠소? 당신이 마을 사람들의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은 10량이 100량이 된다니 솔깃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몇몇 사람들이 철수를 나무랐습니다. 철수야, 내가 뭘 안다고 기회를 막느냐?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다. 너만 착하게 살 거냐?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증거가 있나? 증거는 없지만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의 절반이 상인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철수는 안타까웠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상인은 사라졌습니다. 돈을 들고 도망친 것이지요.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철수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강하게 막았어야지. 내가 우리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거야. 철수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저축한 돈을 꺼내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나눠주었지요. 제가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것이라도 받으십시오.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서도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우리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45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진심으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마을에 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온 여인이었는데 남편을 잃고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지요. 의지할 곳이 없어 이 마을로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난처해했습니다. 과부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렸던 것이지요. 하지만 철수가 나섰습니다. 제 집에 빈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내십시오.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철수는 순이와 두 아이에게 방을 내주고 자신은 헛간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밥을 해주고 순이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과부랑 한 집에 사는구만. 둘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순이가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철수님, 제가 여기 있어서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낫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과 아이들이 안정될 때까지 여기 계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과 아이들이 안전한 것입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년이 지나자 순이는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 일감을 받아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순이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님, 제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혼인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철수는 계약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었습니다. 순이 씨, 저는 당신의 마음이 고맙지만 혼인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계속 돕겠습니다. 순이는 슬퍼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누군가를 돕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피난했는데 한 할머니가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직 안에 있어. 사람들은 불길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철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와 열기에 숨이 막혔지만 할머니를 찾아 업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철수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지요. 사람들은 철수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했고 약을 지어 먹였습니다. 한 달 동안 생사를 오가던 철수는 간신히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돕지 못했다. 한 달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으니 계약을 지키지 못한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 것인가? 하지만 죽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등에 낙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철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첫날 철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마을을 돌아다니며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계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순이가 말렸습니다. 철수님,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쉬셔야 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해요? 하루 쉰다고 하늘이 무너지나요?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지요. 그로부터 또 5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이제 55이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큰 사신 행차가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고 지방을 순찰하는 어사였습니다. 어사는 마을에 들러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소. 누구요?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철수입니다. 어사는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가 앞으로 나오자 어사는 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강철수냐? 20년 동안 이 마을을 위해 헌신했다고 들었다. 헌신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구나.
하지만 백성들이 모두 너를 칭송하더라.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존재 자체로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사는 이유입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다. 임금님께 보고하여 너를 포상하도록 하겠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포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라는 공을 세운 자를 잊지 않는다. 받아들여라. 어사는 떠나기 전에 철수에게 은자 100냥을 하사했습니다. 철수는 그 돈을 마을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환갑이 되었습니다. 몸은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매일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주고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지요. 순이는 여전히 철수 곁에 있었습니다.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순이의 두 아이도 이제 장성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순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이었습니다. 의원도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지요. 철수는 밤낮으로 순이를 간호했습니다. 순이는 죽음을 앞두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님, 제 평생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당신 곁에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순이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와 혼인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철수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십시오.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평생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며칠 뒤 순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수는 순이의 무덤 앞에서 사흘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기는 것도 과거에 머무는 것도 뒤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27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이제 62이 되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계약을 지켰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도왔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27년 전 그 사내였습니다. 철수는 알아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이제 30년이 다 되었구나. 사내는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강철수, 오랜만이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잘 지켰느냐? 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를 도왔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겠느냐? 어떻게요? 지금부터 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라. 올라가는 동안 내 뒤에서 온갖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내 어머니의 목소리, 순이의 목소리, 내가 도운 사람들의 목소리. 하지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정상에 도착하면 계약은 완성된다. 철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박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철수님.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왜 혼인해주지 않으셨어요? 철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수 형님. 철수 아저씨. 강철수.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을 믿지 못해 미안했어요.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고마웠어요. 철수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강철수. 너는 계약을 완벽하게 지켰다.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대로 너는 30년의 수명을 얻었다. 이제 너는 90세까지 살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강철수. 사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거짓말을 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 너는 처음부터 30년을 더 살 운명이었다.
내가 거짓으로 3년 뒤 죽는다고 말한 것이다. 철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시험이었다. 너의 어머니 박 씨가 죽기 전에 하늘에 기도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은 그 기도를 들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철수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 27년을 헛되이 산 겁니까?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가장 의미 있게 산 것이다. 만약 내가 진실을 말했다면 너는 어땠겠느냐? 아마 그저 편하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계약의 압박 속에서도 올바르게 살았다. 그것이 진짜 덕이다. 철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잃었느냐? 아니다. 너는 얻었다. 사람들의 사랑을, 존경을,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의 존엄을 얻었다. 27년 전의 너와 지금의 너는 다르다. 내가 진정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사내는 손을 들어 철수의 등을 만졌습니다. 낙인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너는 자유다. 더 이상 계약에 묶이지 않는다. 남은 30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계약 때문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입니다. 사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이제 너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이다. 사내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려도 자유롭게 뒤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철수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뒤를 돌아본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어요. 철수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이제 돌아왔다. 마을로 돌아온 철수를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그들은 철수가 어디 갔었는지 물었고 철수는 잠시 산에 다녀왔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박씨 부인을 만났습니다. 어머니. 철수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어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하지만 이제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자랑스럽구나. 어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다, 철수야. 내가 스스로 선택했기에 내가 있는 거란다. 앞으로도 잘 살 거라. 꿈에서 깨어난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철수는 이제 65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더욱 번창했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철수가 보여준 삶이 마을 전체의 문화가 된 것이지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어르신,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라. 내게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어르신께서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선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결은 없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해주겠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그렇다.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히지 마라.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도 마라. 과거의 후회에 묶이지도 마라. 항상 앞을 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과거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과 사로잡히는 것은 다르다. 과거를 기억하되 그곳에 머물지 마라. 교훈을 얻되 집착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청년이 떠난 뒤 철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내가 27년 동안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철수는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 아이들이 모여들면 철수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줬지요. 옛날 옛적에 한 사람이 있었단다. 그 사람은 모두에게 미움받았지만 끝까지 착하게 살았지. 왜요? 미움받는데 왜 착하게 살았어요? 그게 사람이 사는 방법이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거란다.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행복해졌어요?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해졌지. 하지만 남들이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떳떳해서 행복해진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5살이 되던 해 마을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했지요.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평생 모은 곡식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르신이 평생 모은 것인데. 괜찮다. 나는 이미 충분히 먹었다. 이제 젊은이들이 살아야지. 하지만 어르신도 드셔야 합니다. 걱정 마라. 나는 괜찮다. 철수는 정말로 자신의 몫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거의 모든 것을 내놓았지요. 그해 겨울 철수는 병에 걸렸습니다.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알고 황급히 음식을 가져왔지만 철수는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한다. 조금씩이면 된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왜 당신 것까지 다 나눠주셨습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다. 너희는 아직 살 날이 많지 않느냐? 하지만 울지 마라. 나는 행복하다. 너희가 살아있으니까. 기근은 이듬해 봄에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철수 덕분이었지요. 80살이 되던 해 임금님의 특명이 내려왔습니다. 강철수를 한양으로 불러들이라는 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어르신, 임금님께서 부르십니다. 큰 상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늙어서 한양까지 갈 수 없다. 임금님께 사양한다고 전해다오. 하지만 어르신, 상은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충분한 것을 받았다. 결국 임금님이 직접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은 철수에게 정려문을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의인 강철수라는 비석을 세우겠다는 것이었지요. 철수는 또 사양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제 이름을 새긴 비석보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로 돕고 살자는 생각이 새겨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신은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덕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85살이 되던 해 철수는 점점 몸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걷기도 힘들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철수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어르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나는 안다. 그리고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철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서로 돕고 살아라. 약한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챙기고 함께 웃으며 살아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명심해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나처럼 천대받던 사람도 변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항상 앞을 보며 살아라. 그것이 내가 배운 삶의 진리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 듯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흘 동안 곡을 했습니다. 온 마을이 슬픔에 잠겼지요. 장례는 마을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조문을 왔습니다. 철수의 무덤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만들어졌습니다. 비석에는 간단한 글귀만 새겨졌습니다. 앞을 보며 산 사람.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30년을 훔친 자라고 불렀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30년을 채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년 철수가 죽은 날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하루 동안 서로를 돕는 날을 보냈습니다. 철수의 날이라고 불렀지요. 아이들은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라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한 사람이 있었단다. 그 사람은 죽을 운명이었지만 매일 누군가를 도우며 30년을 더 살았지. 왜요? 왜 매일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였단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옳은 일이라서였지. 그럼 그 사람은 행복했어요? 아마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니? 철수가 죽은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 또 한 명의 버림받은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부모 없이 떠돌던 아이였지요. 예전 같았으면 마을 사람들이 내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너라. 우리가 키우자. 철수 어르신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아이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철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지요. 이렇게 철수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실제 살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승사자를 속였다느니 하늘과 계약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지요. 하지만 마을의 늙은 할머니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입니다. 저승사자를 속인 게 아니었어.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던 거지. 하늘과 계약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약속한 거였어. 30년을 훔친 게 아니라 30년을 의미 있게 채운 거였지.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명심해라.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란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의 아픔에 묶이지 말고 앞을 보며 살아라. 그리고 매일 단 한 사람이라도 도우며 살아라.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라서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철수의 무덤 앞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꽃을 놓고 절을 하고 잠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 누군가를 돕고 있는가? 나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철수 어르신처럼 살겠다. 이렇게 철수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철수가 만난 검은 도포의 사내는 저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염라대왕도 아니었고 하늘의 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수 자신이었습니다. 미래에서 온 자기 자신이었지요. 30년 뒤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27년 전 그날 밤 산에서 만난 사내가 누구였는지를요. 등에 새겨진 낙인도 계약도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망의 끝에서 철수는 스스로에게 이유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변해야 할 이유를요. 그리고 그 이유는 진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저승사자를 만납니다. 죽음이라는 형태일 수도 있고 절망이라는 형태일 수도 있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앞을 보며 걸어갈 것인가. 철수는 앞을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수,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철수는 말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것은 과거를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배우되 그곳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일 단 한 사람이라도 도우며 살라는 뜻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미소 한 번, 인사 한마디, 손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30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을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이것이 진정으로 죽음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강철수는 결국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날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새로 생긴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별을 철수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별이었지요. 지금도 그 별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뒤를 돌아보고 싶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철수의 별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삭일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앞을 보며 걸어가라.
그리고 오늘 누군가를 도와라. 이것이 강철수의 이야기입니다. 저승사자도 속이고 수명을 30년 늘린 사내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과거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소문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입니다. 철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꿨습니다. 하루하루 한 사람씩 도우며 자신의 삶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기적입니다. 하늘이 내린 기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며 걸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이라도 도우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도 자신의 30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여러분도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다. 사람답게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그것이 진정으로 저승사자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승리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수의 무덤 옆에는 작은 비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무덤이었지요. 철수가 죽기 전에 어머니의 무덤을 자신의 곁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무덤 사이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벚나무였습니다. 봄이 되면 그 나무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철수 어르신처럼 살게 해주세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빈 사람들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을 빈다는 것은 이미 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뜻이니까요. 철수가 그랬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며 걸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누군가를 도우며 사십시오. 그것이 철수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진리입니다. 30년을 훔친 자가 아니라 30년을 채운 자. 저승사자를 속인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정직했던 자. 강철수.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